실제로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정말 많이 하시나요? 연예인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사실 안 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진료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난다케 박경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죠? 오늘은 유튜버 풍자 씨가 연예인은 얼굴이 나오는 직업이라 라미네이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네네. 그러면서 내 입이 너무 재떨이 같은 거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짜잔. 실제로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정말 많이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연예인 중에 한 80% 정도는 확실히 라미네이트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거랑 카메라 이제 조명을 많이 받았을 때랑 치아 색상이 조금씩 이뻐 보이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확실히 이제 연예인분들은 좀 환한 이미지가 좀 깨끗한 이미지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백으로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10명 중 8명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라미네이트가 뭔지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사실 전문 용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공업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얇은 판을 깐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보철과에서 쓰는 전문 용어는 비니어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비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얇은 막을 덮어 씌운다는 의미거든요. 보통은 이제 비니어를 뭐 한 면에다가 하냐 아니면은 뭐 양쪽 면, 사면에다가 다 하느냐 그것 따라서 거기서 조금씩 덜 덮는 형식으로 갈 때마다 뭐 파셜 크라운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혹은 뭐 비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라미네이트가 요즘에 좀 화제가 되는 게 있는데 네. 청소년기에도 언제든지 라미네이트를 해도 무관하다면 일단 사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했다라고 확실히 문제가 되는데요. 중학생한테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진료적으로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영구치가 전부 다 나고 영구치가 제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라미네이트 하는 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혹시 라미네이트 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바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삭제로 했을 때는 그 전 단계로 돌릴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 라미네이트를 할 때 잘하려고 하면 수정이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깎아놓은 치아를 사실 돌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되돌리긴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착력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곳이 이제 에나멜층이에요. 에나멜층에 만약에 내가 모양을 정말 잘 잡고 그 보철물 경계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턱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치아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수명과 빈배 없이 수명이 아주 길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완전하게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네. 그 가격과 시술 이 시간이 좀 궁금한 거. 결국에는 크라운 비용이 다른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이라는 것도 평균 가격이 지금 한 60,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금니라고 하면 만약에 전치부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비싸게 한 7, 80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인데요. 크라운 하나 가격에 비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심미적으로 많은 거를 바꿔야 되고 일반 크라운이랑 비교했을 때는 라미네이트가 확실하게 저희는 이제 테크닉 센시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자 따라서 그 완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넘어가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기공사분이 조금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환자분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거를 한 1.5배 사이즈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치아에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뒤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처음에 크라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360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벗겨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깎여 있는 양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통적인 그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제가 삭제를 좀 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크라운은 심미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많이 썩어 있거나 치아 파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경 치료를 하고 혹은 뭐 치아 파절이 더 이상 안 되게 막으려고 이렇게 감싸주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깎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예전에 저희가 하던 라미네이트 형태예요. 뒤쪽은 그대로 마련해두고 씹는 면이랑 그 옆쪽에 있는 면 이렇게 이제 많이 깎았을 때 이거를 이제 예전에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나 혼자 산다의 헬미 씨가 그때 떨어져가지고 했던 게 그런 게 이제 이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아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빠지면 되게 놀랄 정도로 조금 이제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충분하게 두께를 부여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뻐 보이는 거는 뭐 당연히 이뻐 보여요. 근데 요즘은 저기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저는 보통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거의 옆에는 거의 깎지 않고 이제 위쪽에 씹는 면만 조금 도려낸 거예요. 보통 한 1mm에서 1.5mm 정도 삭제를 하면은 여기 투명도도 좀 마련되면서 굉장히 이뻐 보일 수 있거든요. 나는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최소 삭제를 하는데 하지만 이쁜 걸로는 극강을 가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권유드리는 거는 최소로 깎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유드리는 게 이런 형태예요. 이게 딱 걸리는 정도만 이제 뭐 형태를 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얘가 거기에 딱 안착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전 치아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삭제가 없으니까 옆 치아에 비해서 두께가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항상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보철물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행이 되는지 이런 걸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턱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위치가 걸리는 위치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변색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지금 하나도 안 깎아서 좋아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깎든 안 깎든 결국에 붙여 놓으면은 이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 어차피 할 거 유지를 조금 잘 되게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진료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라미네이트도 이 방법이랑 종류가 엄청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미네이트를 할 때 뭐 많이 깎냐 아니면 적게 깎냐 아니면 뭐 방식이 어떻게 되냐 재료가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환자분 케이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이 라미네이트 부작용이 있나요? 결국에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보철물 경계에서는 항상 썩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철물 경계에서 생기는 변색 이런 것들인데 그 변색을 마련하려고 아까 이제 틀 같은 거를 마련해두면은 변색의 여지는 훨씬 더 적어지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너무 많이 깎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안쪽에 신경이랑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시린이라는 증상 그런 것들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교합력이나 이런 세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턱 근육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맞물리는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보는데 계획이 좀 잘못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이제 힘에 못 버텨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부작용이라고 본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사실 안 해요. 사실 이갈이라는 게 브레인에서 걔네들이 지금 너무 세게 가니까 여기 브레인의 신호를 약간 셧다운 해주는 그런 이제 체계들이 이제 낮 동안에 깨어 있는 동안에 있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는 게 엄청난 힘으로 사실 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아무리 저희가 튼튼한 보철물을 하더라도 깨질까봐 저희는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거의 탱크 코팅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 게 조금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는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라는 어떤 그런 머티리얼을 써서 하는 진료를 일반적으로 다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테크닉 센시티브한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는 보철과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철과 전문의를 하신 분들 혹은 이런 거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찾아가면 확실하게 조금 조언이나 상담이나 그리고 좀 완성된 진료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라미네이트가 항상 또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삐뚤삐뚤할 때는 이제 교정이 당연히 동반돼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이제 나는 심미적으로 이뻐지고 싶다 할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난다케이 박경서였고요. 또 치과적으로 뭔가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게 원래? 이거 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꼭 기공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